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상반된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43포인트, 0.74% 하락한 2,196.32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9% 오른 761.8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째 파란불을 켰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 행보를 보인 여파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고용시장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망한 투자자들과 장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또다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 대비 4.30원 오른 1,17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1,170원대를 돌파한 것은 2017년 1월 9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자, 이 또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제동을 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요일 시장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5일 거래일 중에 1거래일씩이 비는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당장 이제 월요일에도 장이 안 열리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5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1거래일씩이 모질하게 되면서 여기서 조금은 약세장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정말 많은 것들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을 하시면서 여유 있게 종목들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히든스탁을 통해서 모두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줬나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증시는 좋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일단은 코스피 흐름들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쪽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신다고 하시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1분기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 기록을 해서 당장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마이너스 60% 이상이 하락을 하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결과치를 내놨었는데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서는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이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아합니다. 다만 지금 순간에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지금 2차 빅사이클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그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이 5G에 보급에 해다 보니까 5G 핸드폰에 사용이 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일단은 그 기존에 사용이 되던 4G LTE 쪽에서 사용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 가격이 60% 이상이 비싸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3분기 정도의 이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나와주고 있는 부분은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급등주들이 나와줬지만 사실상 지금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의 내실이 지금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코스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는 4거래일 있었잖아요. 근데 코스닥 4거래일째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거든요. 흐름 좀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하는데 증시 쪽으로는 아직 반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로 이 정부 측에서 그러면서 이제 삼성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 원 정도의 투자가 나와주는 그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증시에 지금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 쪽에다가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다가 외국인 수급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당장 이제 전달 1일부터 대비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다만 6천억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난달 1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삼성전자 쪽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당장 한 달 동안에 1조 원이 되는 엄청난 금액들이 지금 반도체 IT 이쪽으로 집중이 돼서 쏟아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바닥 구간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특히나 지금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있어서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순간에 있어서 정부 투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하고 SK하이닉스 쪽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이요. 우리 아까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진단할 때 비메모리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줬네요.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진단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아니면은 지금 이제 신소재 쪽으로 나타내지면서 이 그래핀 관련주들이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이제 미래 먹거리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지지난주 양일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이 SFA 반도체가 바로 비메모리 투자 쪽에서 조금 최대 수혜주 쪽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이제 거의 반년 이상을 쭉쭉쭉쭉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 투자 소식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133조 원 정도 투자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 SFA 반도체가 단기간에 100%가 넘는 그런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바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패키징과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공정과 대비를 해가지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나와주고 있죠. 왜냐하고 하면은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 기술력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더 작은 부품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더 작은 부품들을 한 번에 묶어버리는 패키징 기술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패키징 기술력을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SFA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재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나와주는 급등의 기준 구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FA 반도체 지금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회색 선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급등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지금 2018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우하향을 하다가 이번 4월에 있어가지고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주거래량이 약 한 400만 주 정도가량 동반을 했죠. 그러면서 첫 돌파를 나와주고 이 구간에서 바로 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기준선 구간을 첫 지지를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간에 이 캔들에서 거의 뭐 100%가 달하는 이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재료는 이미 이 차트 속에서 급등의 기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닥터강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느끼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SFA 반도체 역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의 기준 구간에 지지를 받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해당 부분들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100% 이상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국일제지인데요. 국일제지 오늘도 14.3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기울기를 보니까요. 엄청 가파르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일까요? 쭉 올라가 있는데요. 이 종목 어제 우리가 히든스탁에서도 그래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 종목이잖아요. 칭찬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이번 주에 특히나 이 국일제지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뭐 200%, 300% 급등을 하게 되면서 뭐 시청자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가장 이제 관심이 뜨거웠었던 그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소재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구리라던가 실리콘보다 이 그 전류를 이제 100배나 이제 빠르게 전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면서 바로 이제 이 구간에 있어서 초고속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수소차용 충전기라던가 이쪽에 사용되는 콘덴서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구글이라는 글로벌 초대형 기업과 이제 관련된 커넥션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국일제지 이제 차트를 본다고 하시면은 뭐 잡을 구간도 없이 주봉상에서 그냥 바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잡았었던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았죠.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솔루에타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그래핀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 급등의 기준 구간을 조금 본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1년 만에 첫 돌파를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30%, 40% 정도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그래핀 관련된 내용이 차트만 봤을 때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뭐 국일제지는 뭐 300% 저고가 구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솔루에타 같은 종목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부각이 되었었던 특히나 이제 이 그래핀 관련주들 중에서 닥터강 전문가가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정말 큰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여기 구간대에서 바로 급등이 나와줬었던 부분들 그리고 급등의 기준 구간을 첫 돌파를 했었던 부분들 본다고 하면은 아직 이 시장 속에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 보여줬던 두 종목 살펴보는데요. 자,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은 오늘 8.3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수익 실현 구간일까요? 왜 이렇게 내려앉았을까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암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광역학 이 의료기기가 정부 쪽에서 이제 의료기기로 선정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이번 주 상승세 같은 경우도 60%가 넘는 정말 큰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번 주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상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동성제약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로스테믹스도 이번 주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거의 이제 50%에 달하는 급등을 했었고 그러면서 과거 이제 뭐 네이처셀 여러분들 잘들 알고 계십니다. 조인트 스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관절염 이 세포 치료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코오롱 티슈진과 관련된 인부사가 부각이 이제 인부사 관련된 사태가 나와주다 보니까 네이처셀의 이 조인트 스템이 조금 어느 정도 반대급부를 받아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지금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있고 과거에 17년도, 18년도 당시 때 굉장한 급등을 했었던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성제약은 당장 이제 뭐 작년 구간에 있어가지고 광역학 치료제와 뭐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부각을 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뭐 200%, 300% 그냥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하락을 하고 나가지고 최근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반년 만에 거의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급등의 기준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는 것을 본다고 하시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거의 1년 만에 지금 이 회색선을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 회색선 구간대를 첫 돌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급등의 기준 구간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그래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 주에 종목들이 굉장한 급등을 했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도 여러분들에게 그 급등을 하는 종목들 중에서 소개를 여러 번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들 본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뭐 그래핀 관련주, 국일재즈가 아니라 다른 그래핀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 상승세가 예전에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조금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제 급등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잡아야 할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돼요. 푹 쉬었으니까 이제 힘차게 확 잡아야 되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공개해 주세요. 지금은 일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구간대에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에 삼성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2030년까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세계 1위 기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33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120조 원, 두 개를 합하면은 250조 원짜리 그 투자가 바로 반도체 쪽으로 직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현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하나라도 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시장이 아까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이제 3D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 쪽하고 SK하이닉스 쪽의 주력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이 너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고적층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낸드 플래시가 이제 3D로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혜주로 꼽힐 수가 있는 종목들이 바로 오늘 준비를 한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종목을 탐을 내면서 여기서 이제 인수 시도까지 있었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적층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설비와도 관련이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급등의 기준 구간에 처음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히든스탁 신청자분들에게 처음으로 상한가를 드리고 50% 정도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여기 구간대에서 급등을 하고 처음으로 이 회색선 급등의 기준 구간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 지지를 받는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부터 50%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 같은 경우는 뭐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주와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바로 남북경협주 쪽에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파세코라는 종목도 역시나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급등의 기준 구간을 첫 돌파를 해주고 첫 번째 지지를 받자마자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반도체 종목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순간에 있어 급등의 기준 구간에 지지를 받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크리스탈 신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개를 어디서 언제 해주실 건가요? 오늘 방송을 끝나고요. 이제 9시부터 진행을 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합니다. 안타깝게 제가 닥터건 전문가가 히든스탁 출연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뭐 상한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거의 한 달 동안 4개, 5개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렸었던 거. 그러면서 지금 히든스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드렸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70%, 80%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종목, 한창이라는 종목, 그러면서 제2의 크리스탈 신소재가 될 수 있는 이 종목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바로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9시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저는 몰랐어요. 어떤 닥터관 거? 정말 오늘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되게 아, 섭섭하네요. 저는 모르고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섭섭한데 그래도 마지막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계속해서 예시 종목도 주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AS 봤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급등의 기준 구간에 들어갔다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 종목도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급등의 기준 구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이 급등의 기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바로 이제, 알맞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여유있게 잡느냐도 필요하고, 여유있게 잡아야만 40%, 50% 급등을 하는 그 종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는 고점 매도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 200% 정도는 급등을 해야 50%, 100%를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렸었던 크리스탈 신소재 관련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뭐 그래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재료들보다 차트가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 100%, 200% 급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급등을 해야 30%, 50% 정도는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핀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133조 투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바로 이 급등의 기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급등의 기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바로 큰 수익들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